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포에니 전쟁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포에니 전쟁이 지중해 역사, 아니 유럽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예요. 이건 로마만이 아니라 지중해 전체를 봐야 되는. 그래서 저도 포에니 전쟁은 어디서 들어봤어요. 기간을 한번 보세요. 120년입니다. 100년? 지겹게 싸우죠. 저렇게 오래 싸우면 나라가 남아나나?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죠.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수십만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건 사고도 굉장히 많았고, 그렇다고 해서 저 기간 내내 싸운 건 아니에요. 1차 대전하고 2차 대전도 중간을 간쟁기, 휴전 기간으로 보지 그거를 전쟁이 없었던 평화 시기로 보진 않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싸웠던 1차, 그리고 좀 쉬었다가 2차, 그리고 쉬었다가 3차. 흔히 알고 있는 한니발 전쟁은 2차입니다. 포에니 전쟁 중에 영웅이 된 거군요. 맞나요? 그렇죠.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로마를 싹쓸이한 분이군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에서는 한니발 온다 그러면 애들도 울다가 울음을 그친다는. 포에니 전쟁 전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그리스가 지중해의 최고 국가였어요. 흔히 알고 있는 아테네 민주정,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분들이 나오던 시기가 요 바로 전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당시에 그리스와 지중해 쟁탈전을 벌이던 민족이 있었어요. 카르타고인, 페니키아인이라고 불러요. 페니키아인을 로마식으로 발음한 포엔이래요. 그런 거 있잖아요. 중국에서 미국말이 건너 들어오면 가구가락. 그쵸. 그런 식으로 되는 거랑 별 다르지 않다. 그래서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페니키아인이랑 싸웠어 라는 의미의 포에니 전쟁. 왜냐면 승자의 기록이니까. 로마는 큰 전쟁을 겪으면 뻥뻥뻥 튀기가 되는데 이 전쟁을 계기로 3차가 끝날 때 보면 지중해를 다 먹었어요. 보고 있는 지도만 봐도 살짝 이제 제가 아는 로마의 모습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요. 지금 보면 위에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로마가 포에니 전쟁 바로 전에 삼리움 전쟁과 피로스 전쟁을 거치면서 통일한 상태. 그쵸. 연보라색이 있는 부분이 카르타고의 영역이에요. 굉장히 넓죠. 넓네요. 그리스가 쇠퇴하면서 이 당시엔 카르타고가 이탈리아 반도를 기준으로 해서 서쪽을 서지중해라고 흔히들 불러요. 서지중해를 완전히 평정한 민족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아프리카 북부, 그럼 우리는 사하라 사막만 떠올리거든요. 저 당시만 해도 아니에요. 굉장히 농사짓기 좋은. 정말요? 곡창지대. 그리고 스페인 남쪽도 보이죠. 말라가 해변하고 지브랄터 요 사이에 해당할 텐데 지금도 여길 가보시면 올리브밭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거든요. 지금도 올리브가 유명하지 않나요? 유명하죠. 우리가 먹고 있는 올리브유의 대부분도 저기서 옵니다. 저기서 오는 건가요? 네. 코르시카하고 사르데냐가 보이실 거예요. 이태리 반도 바로 앞쪽에. 굉장히 좋은 땅이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땅은 시칠리아입니다. 이태리 반도의 코앞에. 발톱 앞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전쟁터가 돼요. 카르타고가 여기에요. 시칠리아 바로 건너편 사르데니아하고도 멀지 않은 요 지역이 카르타고입니다. 천혜의 항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배경도 농사짓기 좋은 땅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자, 페니키아인에 대한 소개를 좀 더 해보자면 레바논, 지금의 이스라엘 위쪽입니다. 시리아 앞쪽에 있는 요 지역. 우린 잘 몰라요. 그런데 예전부터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었고 그래서 여기를 가지고 쟁탈전이 굉장히 많았어요. 페니키아인들이 저기가 베이스였던 거예요. 그리스인들은 당연히 발칸반도였고 그리스인들은 발칸반도를 중심으로 에게해니 이런 쪽 그리고 흑해 주변을 주로 그리고 시칠리아까지도 진출합니다. 페니키아인들은 레바논에서 시작해가지고 보급을 계속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 보급 항구들을 만들어야 돼요. 보급할 수 있는 데까지만 이렇게 껑충 뛰어서 거기 보급 도시 만들고 껑충 뛰어서 만들고 이런 식으로 거점식으로 그걸 식민도시라고 흔히 표현을 해요. 우리 식민지 말고 식민도시를 만들어서 점프하다가 이거는 단순히 보급기지의 수준을 넘어서 했던 데가 카르타고예요. 모아나 영화 보셨나요? 애니메이션? 봤습니다. 옮겨 다니잖아요. 섬을. 거긴 부족 전체가 옮기는데 여긴 그건 아니고 자녀 때가 되면 인구가 폭발하면 더 이상 먹여 살리기가 힘들면 자녀들이 밖으로 나가서 신도시를 개발할 수 있게 식민도시를 개발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줬대요. 그러면 처음에는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먹을 것도 해줘야 되고 배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나면 알아서 살아야죠. 알아서 살면서 고맙잖아. 효도를 해야죠. 보답을 하는구나. 보답을 했대요. 나를 키워준
국가에 어느 정도씩 상납을 했대요. 그게 페니키아인들의 전통이었나 봐요. 그리스인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국물도 없었던. 아, 독립하면 끝? 민족성이라고 알겠습니다. 네, 카르타고에 왔던 페니키아인들도 포이니 전쟁 기간에도 레바논에 있었던 시돈인가 하는 도시래요. 그쪽 도시에 계속해서 이렇게 상납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걸 계속했다는 거는 굉장히 풍요로웠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스인과 지중해 쟁탈전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해상무역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농사에도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이 뭐냐면 그리스인들은 토론을 좋아해요. 이건 말리기 그쵸. 좋아서 토론이고 그냥 논쟁? 립배틀 의미 없는 립배틀을 즐기던 민족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좋게 얘기하면 철학적이다. 아, 그쵸. 철학이 많이 발달했으니까. 그리고 문학도 발달했잖아요. 맞아요. 반면에 페니키아인들은 문학이 없고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긴 하네요. 그렇죠. 대신에 실용서를 쓰는 데는 진심이었대요. 자산어보.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로마는 배우는 거 되게 잘하잖아요. 네. 페니키아인들이 만들었던 농경서적을 가져다가 농업 생산량을 그렇게 높였대요. 카르타고에 있었던 페니키아인들은 두 세력으로 나눠져 있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농사 중심, 해상 무역 중심. 네. 그래서 둘 간에 계속 분쟁은 좀 있었어요. 전쟁터는 주로 시칠리아였어요. 이 시칠리아를 제가 얼마 전에 가보지 않았으면 그 느낌을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알고 가서 봤더니 네. 아 여기가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지정학적으로도 지중해 가운데쯤 있는 데다가 그렇죠. 이태리반도 바로 앞에 있으니까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인 카르타고의 땅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리면 위험하죠. 네. 그것도 있어요. 시오나나남이 주로 이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하던데 가보면서 느낀 거는 아, 그 이상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우스가 연인에게 헤라가 와이프잖아요. 네. 제우스 바람둥이인 거 세상이 다 그럼요. 알지 않습니까? 네. 제우스 그 바람둥이가 사랑하는 연인에게 준 선물이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풍요로운 곳이었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그리스 유적을 넘어서는 그때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쭉 있는 곳이에요. 그만큼 풍요로웠던 곳이었다는 거죠. 그리스인들도 여기까지 와서 많은 도시들을 만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 먹고 살기가 좋았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에트나 화산이라고, 에트나 화산이 어느 쪽에 있냐면 북동쪽이죠. 그러니까 이태리 반도랑 가까운 쪽에 네. 있어요. 저 화산이 수시로 터지거든요. 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제가 미네랄 네. 세례라 그랬잖아요. 땅을 비옥하게 만든 거예요. 제가 가져온 사진은 아래쪽에 포도밭이에요. 네. 에트나 화산 주변에 있는 포도밭의 포도주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초이님도 드셔보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그때 먹었나요? 네. 저 지역 와인을 제가 좀 가지고 왔거든요. 워낙 유명하다고 맛있더라고요. 해서. 네. 서쪽으로 하면 어떠냐면 계속 구릉이 이어지는데 숲 거의 없고요. 계속 끝없이 밀밭이에요. 또 시칠리아가 지금은 마피아의 고장이고 먹고 살기 힘든 데고 이태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못 사는 동네지만 농경에 묶여 있었던 이유인 거죠. 농경에 왜 묶여 있었느냐? 생산성이 좋으니까 딴 걸 할 비옥한 필요가 땅이고.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도 시칠리아는 그 지역에서 한가닥 한다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땐 탐나는 땅이었던 거예요. 아, 그렇다면 로마 입장에서 저걸 몰랐을까? 모를 리가 없는 모를 거죠. 리가 없죠. 탐이 났었을 거라는 추정도 가능한 거예요. 근데 로마 입장에서는 하나 찜찜한 건 땅에선 잘 싸우는데 네. 바다에서 싸워본 적이 없네? 섬이네? 이런 게 아마 좀 걸리는 부분이었을 거예요. 네. 물론 다른 이유도 좀 있었겠지만 그래서 지중해의 밀 공급지 바로 그게 시칠리아다. 그리스보다 더 그리스다운. 그리스가 아테네, 스파르타 이런 쪽이 페르시아하고 전쟁하고 뭐 정신없어요. 그러면서 많이 무너져 버렸어요. 네. 시칠리아에 와 있었던 그리스인들은 계속 번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먹고 살기도 좋고 무역하기도 좋고 네. 지금도 시칠리아에 가시면 그리스 유적지를 굉장히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사진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느낌이 딱 있는데요. 저런 유적지를 세 군데를 봤어요. 하나가 세제스타, 그리고 하나가 셀레눈테, 그리고 하나가 아그리젠토. 여긴 그리스보다 더 그리스야. 그래서 신전들이 너무 잘 보존이 돼 그렇죠. 있어서 제 옆에 사진 하나 더 둔 저거는 천공의성 나퓨타에 나오는 크기가 옆에 피아노가 지금 잘렸는데 네. 한 10m 10m보다 더 되는 더 것 될 같아요. 수도 있겠다. 돌이죠? 네. 아그리젠토에 있는 제우스 신전에 기둥을 바치고 있는 그러면 그분 아닌가요? 그 제우스 형? 친척형?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거인족도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시칠리아에 가보시면 팔레르모, 시라쿠사, 메시나, 트리파니 이게 대표적인 도시들이거든요. 네. 그리스 유적을 엄청나게 만날 수 있고 중세 시대에도 굉장히 번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만큼 시칠리아는
굉장히 중요했던 식량 보급지였다. 산업화되기 전에는 그게 최고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시칠리아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였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당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칠리아에 산파전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스 도시들인데 그 지역에 카르타고가 점점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약간 그리스가 내려갈 때 카르타고가 살짝 올라오고 있는 느낌? 아, 네네. 그러면서 시칠리아 쪽에 있는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체 방어 이런 거 없어. 용병 쓰고 뭐 이러는. 니들이 세금 띄어가도 좋으니까 우리 그냥 무역만 열심히 하게 해줘. 그냥 우리는 그냥 풍요롭게 살 거고 돈 터치. 이거를 추구하는 민족이 그리스 민족이에요. 신기하죠. 뭉치는 거 없어. 그래도 카르타고는 좀 뭉치는 게 좀 있었고 세금을 많이 뜯어는 갔대요. 뭐 한 40~50%도 뜯어갔다고 하는데 근데 그만큼 생산량이 많으면 뜯어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위에 있는 사르데니아나 코르시카도 점령했지만 네. 시칠리아를 더 신경 쓴 거예요. 도시 개수로 봐도 사르데니아하고 코르시카보다 훨씬 많아요. 세 개 도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나, 여기가 이태리 반도로 넘어가는 페리를 탈 수 있는 곳이에요. 연락선이 좀 더 가깝습니다. 네. 커피 한 잔 마시면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저 세 도시 중에 저희가 제일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거는 로마 입장인 거죠. 아, 로마 입장이구나. 그렇죠. 근데 카르타고 입장에서 어디가 중요할까요? 자기랑 제일 가까운 데가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여기 마르샬라, 트리파니, 팔레르모 이쪽이 되게 중요한 지역이 돼요. 항구 만들기도 좋고 해서 요 시라쿠사는 좀 떨어져 있잖아요. 네. 아르키메데스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요. 요게 상대적으로 카르타고하고 거리도 좀 있죠. 네. 그래서 독립된 큰 세력을 이루고 있었던 곳이 시라쿠사 지역이에요. 그리고 메시나. 이렇게 3파전이었다라고 보시면 대충 맞습니다. 이게 포에니 전쟁 바로 전 상태예요. 흐름은 어떻게 일어나고 있었냐면 그리스인들은 용병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용병으로 왔었던 마메르티니 집단의 이름이라고도 하고 뭐 장군의 이름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집단 이름으로 전 가겠습니다. 마메르티니라는 용병 집단이 있었고 시칠리아 내에서 전쟁이 있을 때마다 싸워줬겠죠. 시라쿠사 밑에서도 좀 싸웠던다 봐요. 그런데 시라쿠사에서 팽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저기 떠돌다가 메시나에서 받아줬어요. 근데 얘네들이 배은망덕하게 남자들 싹 죽이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시라쿠사 사람들이 좀 똑똑했나 본데요. 그랬을 수 있어요. 네. 시라쿠사의 때 왕 참주라고 표현하던데 네. 그 사람이 이제 현명했던 것 같아요. 얘네 위험하다라고 네. 이렇게 내친 것 네. 같아요. 마메르티니라는 집단이 메시나를 점령을 해요. 시라쿠사가 좀 불안을 느껴요. 아무래도 성까지 차지하고 저런 힘이 생기잖아요. 네. 안 되겠다 싶어서 시라쿠사에서 전쟁을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나에 있었던 마메르티니 카르타고한테 헬프미 양아치들이네. 이 삼국지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저럴 때는 서로 이렇게 균형 네네. 잡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메시나에 있었던 마메르티니가 제일 세력이 약하니까 네. 그쪽에 붙은 거예요. 시라쿠사 카르타고하고 붙는 건 좀 아니지 하면서 중재를 받아들이고 물러나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다시 침공을 합니다. 메시나에 있었던 마메르티니가 주변에 약탈을 하고 자꾸만 이러는 거예요. 쟤네들은 기본적으로 용병 집단이기 네. 때문에 동네 깡패죠. 그쵸. 안 되겠다 싶어서 또 간 거예요. 이번에는 마메르티니에서도 머리를 좀 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카르타고한테 중재를 요청한 것까진 좋았고 네. 그래 시라쿠사가 나가준 건 좋았는데 네. 첫 번째 전쟁에서 카르타고가 그 이후에 계속 내정 간섭을 하는 거야. 그쵸. 감나라, 배나라. 그쵸. 당연히 그러겠죠. 그거 생각도 못하고 저렇게 한 거면 바보지. 바보죠. 응, 바보지. 머리가 이번에 돌아간 거예요. 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지? 그때 마침 로마가 이태리 반도를 다 통일을 했고 네. 그 뜻은 이태리 반도 저 장화 앞쪽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아, 네네. 거기로부터 소문을 들은 거예요. 로마가 짱이래. 피로스를 이겼기 때문에 지중해 스타가 돼 있었거든요. 네. 로마한테 도와달라 그래볼까? 그리고 마메르티니가 라틴계래요. 같은 라틴계잖아요. 도와주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는 간에 붙었다 쓰기에 붙었다 하는 쓰기에 붙어버려요. 그래서 로마가 요 바로 전에 피로스 전쟁도 끝내고 뭐 이랬기 때문에 사실 이태리 남쪽을 정비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상태예요. 그쵸. 뭔가를 더 하기에는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운 네. 상황인 거예요. 네. 그래서 갈까 말까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대요. 근데 시칠리아가 탐이 안 나는 건 아닌데 지금은 아니지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네. 이건 알 수 없어요. 원로원에서 갑을 논박이 있었대요. 안 된다라고 했던 건 일단 정비부터 하자. 내실을 다지자였고 가자 했던 중에 저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 굉장히 자주 등장하시는데 도로 놓으신 분?
네, 그분의 자손. 아들뻘인가 그래요. 미국식 이름이 보면 주니어 붙잖아요. 네네네네. 그 집안은 기본적으로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집안이에요. 네. 그래서 또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예요. 근데 꼬셔야 되잖아요. 네네. 평민들한테 호응을 받아야 돼요. 거기 가면 우리 가져올 거 많다? 이랬더니 평민들이 그럼 가지 뭐. 그치, 뭐 평민들은 뭐 그런 내정 이런 거 상관 안 할 거니까. 그런 것보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맞아요. 먼저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황금이 많아. 그쵸. 이러면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쵸. 당시 시민병들은 월급도 거의 없었고 네. 그냥 먹고 하는 거 아니면 뭐 장비 정도 좀 지원받기 시작한 시점이래요. 근데 약탈을 할 게 있으면 그게 내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전쟁이 시작돼요. 로마하고 카르타고는 그동안 교류가 없었냐? 그렇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서로 알긴 알았어요. 카르타고는 해상무역을 하는 나라니까 네. 그러면 더더욱 모를 그쵸. 수가 없겠네요. 지중해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로마는 초기에 너무 찌질했기 때문에 무역 대상국도 아니었대요. 그냥 조기 하나 있네. 로마라는 게 있구나 이럴. 네, 맞습니다. BC 508년이면 어느 정도냐면 왕정 끝나고 공화정으로 넘어가는 저 때도 지금 현재 로마시 네. 아주 작았어요. 그때까지도. 네. 중부의 하나의 도시국가 정도의 구색을 규모는 갖춘. 네. 음. 되니까 협정을 맺은 거예요. 상호 동맹은 존중하고 상호 불가침을 하는데 카르타고가 무역하는데 너희는 개입하지 마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뭐 강자니까. 맞습니다. 네. 그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굳이 우리가 나갈 일도 없고 우리도 농사 지으면 돼. 뭐 이런 느낌. 그리고 그때까지 동맹국들도 거의 농사 짓는 애들이었기 때문에 네. 저 때가 로마도 왕정에서 공화정 넘어가던 시기고 카르타고도 왕정에서 과도 정치, 귀족 정치에 좀 가까운 아, 를 네. 하고 있었던 시기라고 해요. 그 다음에 348년에 2차 협정을 한대요. 좀 커졌군요. 삼리움 전쟁 바로 전이에요. 아, 넓히고 있을 때구나. 예, 그러니까 바닷가 쪽에 있는 그리스 도시국가들하고도 관계가 좀 생기는 로마가 네. 그러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다에 조금씩은 신경을 썼던 거예요. 네. 그래서 추가된 조항이 저거예요. 배들이 항해를 하다가 태풍이 오게 되면 피해야 되잖아요. 네. 네. 피할 수 있게는 해달라. 원래는 로마랑 동맹 관계에 있었던 나라 배들은 코르시카 사르데니아 섬을 밖으로 나가지 못했었어요. 태풍이라도 오면 밀려갈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박할 수 있게 해달라. 아무데나 정박할 수 있게 해주겠다. 조금 아, 봐준 거야. 삼리움 전쟁 바로 전 상황이었던 거예요. 카르타고가 이제 그 정도는 봐줄게 이렇게. 그래, 그렇죠. 니들도 뭐 먹고는 살아야지. 그렇죠. 뭐 그런 느낌 정도. 아직까지도 찌질했던 거죠. 네. 306년에 무엇이 생기냐면 이게 삼리움 전쟁의 2차 전쟁 종전 2년 전이면 아폴리도 이제 거의 로마의 영역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느낌 정도에는 조금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 시칠리아 들어오면 안 돼. 로마도 카르타고한테 얘기합니다. 이태리 반도 들어오지 마. 조금 세진 거예요. 이제 무역도 하지 말라고? 아니죠. 서로 영토 침입을 안 하기로 한 영토 침입 안 거예요. 하고. 아, 네. 네네네. 시칠리아는 카르타고 거 인정. 이태리 반도 로마 거 인정. 조금 세진 거예요. 그리고 278년 피로스의 전쟁 굉장히 고생하고 있었거든요. 네. 카르타고 입장에서도 그리스계거든요. 피로스가. 아, 네네. 여기를 적으로 본 거예요.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용병으로 왔었기 때문에 카르타고한테도 적, 로마한테도 적. 적의 적은 동맹이죠. 친구. 그렇게 된 거예요. 피로스 전쟁 당시에는 로마하고 카르타고가 손을 잡은 거예요. 전쟁 일어나기 직전이란 네, 말씀이시죠? 거의 직전이에요. 네. 이때까지만 해도 로마하고 카르타고하고 싸운다고 서로 생각 안 했던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완충지대가 없어지면 싸우는 거죠. 메시나가 그래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곳이었네요. 네. 포에니 전쟁이 드디어 열립니다. 와우. 메시나에서 도와달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건너가요. 근데 카르타고도 알고 있었거든요. 네. 로마군이 넘어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아무리 좁은 해협이어도 로마는 바다를 나가본 적이 없는 그쵸. 해군인 거예요. 네.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네. 아무리 가까워도 2만 명 가까이가 넘어가려 그러면 이건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카르타고가 그때 막지를 못한 게 카르타고의 실책이라고도 볼 수 있고 네. 아니면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가 무대뽀 정신으로 넘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둘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메시나에는 뭐 특별한 거 없잖아요. 그 용병 집단들 좀 네. 있었잖아요. 정리하고 어떻게 했는지는 뒤에 역사에 안 나온대요. 그러면은 그 용병 딱 집단이. 거기까지가 저들의 역할이었네요. 그런가 진짜 봐요. 빌런 같다. 그래서 메시나로 들어가요. 메시나에 들어갔던 이유가 시라쿠사가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둘이서 한번 붙어요. 로마는 워낙에 육지에서 싸운 데는 뭐 도가 천하무적. 텄죠. 네. 그래서 시라쿠사를 가볍게 물리칩니다. 카르타고도 가볍게 물리칩니다. 카르타고 뭐, 본대가 아니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네. 수비대 정도가 있었던 거지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카르타고는 전쟁이 없는 상태로 오래 평화 지속기간이 그렇죠. 길었군요. 근데 로마는 계속 싸우고 있었잖아요. 네.
최근에 싸워본 애가 잘 싸울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메시나를 구원을 해요. 그래서 시라쿠사를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 하에 메시나 주변에 있는 그리스 도시들 50개에서 60개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죠. 작은 도시들이. 도시국가들. 맞습니다. 전쟁을 했다라기보다는요. 영토 손댄 넓히러 거예요. 갔네요. 그리고 로마의 특성 아시잖아요. 점령하고 나서 노예화시키고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냥 동맹하고 군대 필요할 때 보내? 이걸로 끝나잖아요. 그 정도, 네. 그러니까 문 여는 거죠. 카르타고한테 지배받을래. 로마한테 지배받을래. 그리고 용병 집단들이 있었잖아요. 그 네. 깡패들한테 괴롭힘 계속 당할래. 우리는 그냥 내던 것만 내면 되는데. 맞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뭐 특별한 거 없어. 똑같네. 하면서 그냥 문을 열었다는 표현이 좀 더 맞을 거예요. 네. 그래서 거의 무혈 입성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계속 확장을 해나가니까 놀라는 건 시라쿠사죠. 시라쿠사가 얘들 뭐야 하던 거죠. 시라쿠사의 참주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현실적인 판단을 네. 해요. 동맹하자. 로마가 그리스 도시들 국가들하고 어떻게 동맹을 맺어왔는지를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 동맹. 오. 그랬더니 로마에서 콜! 어. 안 써도 되니까. 네. 약간의 보상금을 받아요. 그쵸. 우리 이렇게 먼 데서 왔잖아. 노잣돈을 줘야지. 그래서 노잣돈으로 줘야지. 약탈하러 온 느낌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줘야 되니까 좀 줘요. 더 중요했던 건 곡물 공급을 약속해요. 시칠리아가 미래 엄청난 생산지였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둬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네네. 거예요. 시라쿠사가 약속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밀을 수출할 때 1번으로 수출할 대상 국가는 로마입니다. 하고 약속을 해요. 이 정도면 큰데요? 그렇죠. 로마 네.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커요. 잠깐 생각해보면 로마가 지금까지는 확장될 때 바로 옆에 이렇게 네. 간 거잖아요. 보급이 쉬웠어요. 네. 근데 이렇게 섬을 넘어오면 보급이 조금 안 그래도 선박 조금 그렇죠. 약한데. 별론데. 근데 시라쿠사가 밀을 공급해주겠대. 네. 이건 굉장히 큰 거예요. 한 50년 가까이는 잘 지내요. 네. 그 뒤에 좀 문제가 생기지만 그건 나중 얘기고 네. 1차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가 이기는데 시라쿠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네. 군사적으로가 아니라 저게 더 중요하죠. 그렇죠. 네. 먹는 걸로. 네, 먹는 군대 걸로. 갔다 오셨으면 아시잖아요. 네, 물론 잠도 중요하지만 먹을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뭐 작전에 실패한 장교는 살아남을 수 있어도 배식에 꼭 실패한 끝이잖아요. 네. 카르타고하고 로마의 입장이 좀 달랐어요. 로마 입장에서는 메시나 먹었죠. 그리고 아래 시라쿠사하고 동맹을 네. 했죠. 이태리 반도 입장에서는 괜찮은 거야. 그리고 아직 남부 쪽이 평정이 덜 됐어. 이제 끝내도 되는 시점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할 건 한 것 같아. 네. 그래서 군대를 반만 남기고 반을 철수시켜버려요. 로마가 저때 계속 전쟁을 이어갈 생각을 했느냐에 대해서 물음표예요. 나중으로 미뤘을 수는 있으나 그때는 아니었을 수도 있다. 진짜 내정을 하려고 했었나 보네요. 논란이 좀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로마 빠들은 로마는 안 싸우려고 했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볼 건 아닌 것 같고 그 상황에서 카르타고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진심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큰일 났다. 그럴만하죠. 이 간이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간이 간이 모양. 간 모양이랑 비슷한 것 똑같이 같기도 하고. 생겼거든요. 서쪽 편이 카르타고 땅이었는데 이거 야금야금 먹어오는 거 아니야? 그렇죠. 당연 저 같아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렇죠. 아그리젠토. 여기가 어디냐 하면 카르타고에서 가까운 부분에 네. 그 사선의 중간 부분 정도 해당해요. 저땐 약간 쇠락한 그리스 도시 국가였다고는 합니다만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들어오라고 했더니 한 5만 명 정도가 도시에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작은 도시는 아니었던 네,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아그리젠토예요. 아그리젠토 앞쪽에 있는 신들의 정원이라고 해서 신전들이 쫙 있는 곳이 있고요. 그 뒤로 도시가 있어요. 특징은 뭐냐 하면 바다랑 붙어 있지 않아요.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대부분 바다에 주변. 붙어 있거든요. 네, 네. 물 주변. 바다랑 떨어져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얘기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일단 카르타고가 아그리젠토가 중간쯤에 있으니까 여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시라쿠사 그리고 로마랑 싸워야 되겠다. 네. 그래서 대부대를 상륙시킵니다. 뭐 저기 숫자는 사람마다 다르게 얘기를 해요. 진짜 숫자는 뭔지 모르겠어요. 약 워낙 뭐 5만 명. 오래됐으니까. 네. 네. 한 3만 명이라는 사람도 있고 5만 명이라는 네. 사람도 있고 기병도 6천이라는 사람이 있고 2천이라는 사람도 있고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시에 시칠리아에 있었던 로마 병사 수보다 많았어요. 네네. 로마에서도 화들짝 놀란 거예요. 붙자는 거야? 그래서 군대를 파견합니다. 육지에서는 워낙 로마가 세니까 네. 아그리젠토를 확 포위해버립니다. 순식간에. 바닷가 도시가 아니죠. 바닷가 도시면 어떻게 되죠? 바다 쪽을 포위할 방법이 로마는 없죠. 못하죠. 네. 네네. 그런데
바닷가 도시가 아니잖아. 네. 포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포위를 좁혀갑니다. 이 상태에서 카르타고도 안 되겠다 싶어서 더 추가 병력이 들어와요. 포위하고 있는 망 뒤쪽에 네. 보급기지를 쳐요. 병법, 저 때도 병법이 저렇게 있었나요? 그럼요. 훌륭했습니다. 뭐 재밌는데, 이거? 네. 그래서 거기에 쳐가지고 거기 점령을 해요. 헤라클레아라는 도시 근처에 있는 곳이었대요. 네. 이거를 시오노 나나미는 그 당시에 사령관이 멍청했다. 거기를 라고 표현을 해요. 카르타고의 사령관이? 아니요, 로마의 로마의 사령관이. 사령관이 멍청했다라고 네네. 표현을 해요. 그럼 로마는 어떻게 되죠? 이제 고립되는 거죠. 그렇죠. 굶죠. 네. 아무리 아그리젠토를 포위하고 있고 바깥쪽으로도 열려 있다 하더라도 보급기지를 털리고 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탈영병이 나오기 시작하고 아, 못 먹으면 전염병이 돌죠. 로마군을 누가 구원을 했을까요? 시라쿠사입니다. 동맹 맺었잖아요. 밀 공급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뭐 로마가 착했나? 로마의 동맹이 다른 동맹과 달랐다. 그니까요. 제가 느끼는 것도 그런데요. 피로스 전쟁 때 또 피로스는 내가 전쟁에서 한두 번 이기면 로마 연합 붕괴되면서 나한테 붙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랬거든요. 그니까요. 아주 일부만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때도 똑같은 상황이 네. 펼쳐진 거예요. 시라쿠사랑은 얼마 안 됐잖아요. 맞아요. 근데 시라쿠사가 로마를 적극 지지합니다. 근데 시라쿠사 입장에서 봤을 때도 카르타고냐 로마냐를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 로마가 나은 것 같아. 로마는 한번 동맹을 맺으면 괴롭히진 않아. 자기 사람들 잘하니까. 그렇죠. 또 상납하라는 것도 없고 군대를 내놓으라는 것도 없고 어차피 우리 밀 파는데 로마에 먼저 파나 저기 먼저 파나 그렇죠. 뭐가 달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로마가 연합을 만들어 나간 방식이 괜찮았나 봐요. 시라쿠사가 밀을 공급해줘서 로마가 좀 살아나요. 그래도 와. 부족은 해. 그래서 로마군은 카르타고 군한테 싸우자 그러는데 카르타고 군이 딱 보니까 쟤들 만만치 않아. 그래서 안 싸우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아그리젠토는 갇혀 있었잖아요. 네. 네. 그 안에 갇혀 있었던 카르타고 군이 우리 굶어 죽어 어떻게 좀 해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붙습니다. 로마 이기긴 이겼어요. 네. 근데 피해가 양쪽 다 어마무시했나 봐요. 카르타고 쪽은 거의 전멸에 가까웠고 네. 로마 쪽도 피해가 엄청났던 것으로 보여진대요. 네. 근데 수치가 없어서 모른대요. 그리고 나서 로마군이 아그리젠토로 들어갑니다. 로마가 일반적으로 전쟁을 해서 이기더라도 약탈은 잘 안 하거든요. 아주 제한적으로 하거나 네. 왜냐하면 동맹을 맺어야 되니까. 그쵸. 그리고 약탈을 해버리게 나면 적개심이 생기잖아요.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그런 적이 거의 없었는데 네. 아그리젠토에 들어갔을 땐 엄청난 약탈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2만 5천 명의 아그리젠토 시민을 노예화 시켜버려요. 그런 적 없었잖아요. 왜 그러니까요. 그랬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그래서 자꾸만 시오노 나나미가 사령관이 무능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결정 권한이 사령관한테 있었거든요. 저 2만 5천 명의 시민을 노예로 만들어서 어디다 팔았냐 하면 시라쿠사에 팔았어요. 동맹국이잖아요. 어떻게 좀 해줘 그랬더니 시라쿠사가 같은 그리스계잖아요. 사줬어? 일단 산 다음에 네. 시라쿠사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걸 척지는 건 아닌 것 같아. 돌려보내면서 대신에 공짜는 없다. 니들 몸값 갚어. 하면서 보내요. 오. 빚이 된 거예요. 아그리젠토 시민들은 내 몸값을 갚을게 하고 돌아온 거예요. 보여주기식?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사령관이 멍청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왜 전에 쌓아왔던 거를 다 맞아요. 버려가면서까지 맞아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했는지. 그리고 나서 생긴 게 저거예요. 그리스계 도시들이 로마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실수했다라고 보여지는 네. 부분이에요. 네. 이르고 나서 전쟁이 지리하게 가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재밌는 부분도 있어요. 해왕이 나왔나요? 바다로 간 산적, 네네네네. 해적이라는 네. 영화 있죠. 느낌으로 써본 거예요. 아, 그래요? 이렇게 바다로 간 쓰시는구나. 로마, 해왕. 근데 놀랍게도 거의 안 져요. 카르타고한테. 바다에서도. 아, 또 어디서 배웠나 보다. 그러니까. 로마 진짜 이상한. 근데 이때부터는 공성전도 필요했었고 그걸 시라쿠사에서 많이 도와줬대요. 그런데 바닷가도 막질 않으면 보급이 계속 일어나니까 안 되잖아요. 그쵸. 해군이 필요하잖아요. 네. 제해권이 필요하잖아요. 네. 카르타고 입장에서 봤을 땐 지중해 최강의 해상무역 국가였던 거예요. 둘이 본격적으로 붙습니다. 네. To be continue. 오늘은 여기서 끝? 네. 좀 아쉬운데? 네. 일부러. 네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을 기대할게요. 네. 네.